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벡터바이오 대표 병영성입니다. 네, 저희가 뒤에 보시면은 스쿼트를 할 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굿모닝 숙여서 하는 스쿼트 있죠. 그거와 저렇게 뒤에서 나오는 일반 스쿼트, 저것도 제 영상이에요. 차이 볼 건데 허리 부하라든지 그런 허리 부하 같은 게 어떻게 들어갈지 한번 같이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일반 스쿼트와 굿모닝 스쿼트의 비교 차이. 일반 스쿼트 하겠습니다. 일반 스쿼트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앉고 일어나는 거 5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5. 됐습니다. 다음 동작, 일반 스쿼트와 굿모닝 스쿼트의 차이 두 번째, 굿모닝 동작. 예, 굿모닝 동작은 몸을 숙이면서 앉겠습니다. 예, 이렇게 숙이면서 앉고, 예, 그대로 5번 더 하겠습니다. 손,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5. 옳지. 자, 됐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벡터바이오의 박사님과 함께 지금 설명을 들을 건데요. 보이시나요? 이쪽에 지금 움직이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쿼트고 저쪽 같은 경우에는 굿모닝 스쿼트를 해서 상체를 좀 많이 숙여요. 지금 모션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허리가 좀 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덜 나오기는 하지만, 예, 그렇지만 숙여지는 각도가 확연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숙여지는 각도랑 다른 각도들을 같이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선생님? 네, 그냥 뭐 눈으로 한눈에 보시기에도 지면에서 바라봤을 때 몸통의 기울기 각도가 확연히 차이 난다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몸통 기울기 각도 이런 걸 보는데, 이거 말고 세세하게 한번 이제 데이터라든지 무릎 부하라든지 저희가 보려는 목적이 무릎이 아플지 무릎 안 아프게 할 거, 그리고 어디에 힘이 잘 들어가고 어떻게 움직임이 어디서 많이 나올지에 대한 거니까 데이터 한번 부탁드릴까요? 지금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상체 기울기에서 일단 굿모닝 스쿼트와 일반 스쿼트의 동작에서 꽤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몸통 지면 굴곡 신전 가동 범위라고 해서 몸통에서부터 상체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가동 범위가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굿모닝,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된 게 노멀 스쿼트라고 보시면 굿모닝 스쿼트 동작일 때 확연하게 노멀 스쿼트일 때보다 크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흉 요추 부부 굴곡 신전 가동 범위를 보면요, 당연히 일반 노멀 스쿼트가 엉덩이가 상당히 뒤로 빠지면서 스쿼트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멀 스쿼트 동작일 때 약 2배가량, 2배 이상의 차이의 가동 범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가동 범위를 봤을 때 굿모닝 동작을 했을 때는 척추 쪽과 머리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숙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굿모닝을 하는 사람들은 노멀 스쿼트 하는 사람보다 햄스트링 몸통의 굴곡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고, 일반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흉 요추 부분 있죠, 허리 부분, 허리가 뒤로 잘 꺾여야지 문제없이 스쿼트를 할 수 있다는 그 둘의 차이를 확연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음은 한번 그 하지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목 관절의 굴곡 신전 가동 범위를 보면 노멀 스쿼트일 때 확연히 굿모닝 스쿼트보다 가동 범위가 크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노멀 스쿼트일 때 가동 범위가 더 크게 요구된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어요. 스쿼트 동작에서, 일반 스쿼트 동작에서 발목과 무릎을 상당히 자유롭게 가동 범위를 크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고관절의 굴곡 신전 가동 범위를 보면 실제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관절 부분에서는 굿모닝 스쿼트와 일반 스쿼트 동작이 크게 가동 범위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고관절 내전 외전 가동 범위를 보면 굿모닝 스쿼트일 때보다 일반 노멀 스쿼트일 때 내전 외전의 가동 범위가 더 요구된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순서대로 아까 전에 발목과 무릎에서
노멀 스쿼트, 일반적인 스쿼트가 굿모닝보다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발목과 무릎의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고, 또는 각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가 손상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발목이랑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초반에 굿모닝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몸통을 굿모닝이 많이 숙이지만, 그렇지만 일반 스쿼트도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고관절은 똑같이 많이 접혀요. 둘 다 비슷합니다. 고관절 접히는 거는. 그렇지만 고관절 외전 내전이라고 하죠. 벌어지는 거는 확실하게 일반적인 스쿼트가 많기 때문에 엉덩이의 옆을 채울 때, 중둔근이라고 하죠. 중둔근이라든지 엉덩이 옆을 채울 때는 완전히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일반 스쿼트가 좋다. 하지만 엉덩이가 약하다면 무릎 바깥쪽을 또 많이, 엉덩이가 아닌 무릎 바깥쪽에 있는 외측 근육, 다리 바깥쪽 근육을 쓰면 또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들은 굿모닝을 우선하고, 좋은 사람들은 확연히 많이 움직이는 일반 스쿼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래프를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그래프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상체 기울기별 발 무릎 거리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쿼트 동작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체 역학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발과 무릎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얼만큼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지, 뒤로 들어오는지, 뭐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굿모닝 동작에서는 상체 기울기별 발 무릎 거리가 상당히 적게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무릎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굽혀주지 못하고 허리를 앞으로 숙여준다라는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노멀 스쿼트에서는 굿모닝 스쿼트보다는 2배 이상 무릎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스쿼트 할 때 주의할 게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지 무릎 통증이 없다고. 그런데 굿모닝 쪽에서 조금 더, 아까처럼 발목이랑 무릎이 많이 안 움직이니까 조금 더 쉽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일반 스쿼트가 무조건 무릎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쿼트 동작별 무릎 관절 부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모닝 스쿼트보다 일반 스쿼트일 때 무릎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무릎 관절의 부하가 조금 더, 약 대략 한 20% 이상 정도 관절의 부하가 더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장관절 부하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굿모닝 스쿼트보다 일반 스쿼트일 때 관절 부하가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 부하가 막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배 차이는 아니더라도 13, 12% 정도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무릎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는 천장관절이라든지 저런 쪽에 좀 불편감이 있으시거나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골반 쪽이 아직 약하고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스쿼트를 할 때 일반 스쿼트는 조금 처음에 조심하시고 굿모닝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예, 다음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쿼트 동작별 지면 발력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두 동작, 굿모닝 스쿼트와 일반 노멀 스쿼트 동작에서 지면 발력 데이터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특히 좌우와 전후에 대한 지면 발력 데이터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데요. 예, 저희가 앞뒤, 좌우 움직이는 거는 이게 제가 측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쿼트를 항상 자주 하기 때문에 좌우라든지 앞뒤로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움직이는 게 굿모닝 할 땐 적고 그냥 할 때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숙달된 사람이라면은 둘이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안 나는 게 정상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사실 크게 움직이지 않고요.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굿모닝 스쿼트와 일반 노멀 스쿼트의 눈으로 보시듯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관절 가동 범위, 그 다음에 뭐 부하, 관절에 걸리는 부하. 하지만 어떤 동작이든 간에 각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동작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생체역학 데이터로서 확인은 했지만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각자 자기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박사님 말처럼 내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운동을 초기에 해가지고 하체가 불안한 사람이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더 강한 운동을 하느냐의 차이. 보셔도 여기 무릎 움직이는 것만, 하체만 딱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뭐가 좋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운동은 다 좋아요. 대신 나의 상황과 그 운동하려는 목적에 맞춰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해주신, 함께해주신 벡터바이오의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해주신 벡터바이오 선생님, 예, 모두 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